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한 진짜 이유 5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지소미아 뜻부터 살펴볼게요.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과 핵 등과 관련한 2급 군사기밀을 서로 공유하면서 상대국에서 받은 기밀을 비밀로 보호한다는 거예요. 지소미아는 박근혜 정권 말기에 체결됐어요. 그런데 왜 정부는 2년 9개월 만에 이걸 깼을까요? 우선 첫 번째, 신뢰를 먼저 깬 건 일본이라는 겁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에 나설 때, 그리고 백색 국가에서 제외할 때 일본이 뭐라고 했나요? 바로 안보 핑계를 댔습니다. 한국이 일본에서 수입한 반도체 소재가 북한으로 유입된다는 거였죠. 어떠한 근거도 내놓지 못하면서 안보상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고 못 박은 게 바로 일본입니다. 우리 보고 믿을 수 없다고 못 박은 나라와 민감하기 그지없는 군사정보를 더 이상 교류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렇게 지속적으로 대화하자고 했는데 그것조차 거부한 게 바로 일본이에요. 지난 7월에만 2번이나 고위급 특사를 일본에 파견했어요. 이달 초, 그러니까 8월 초에는 주일대사를 통해 가지고 협의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어땠죠? 그것조차 응하지 않았어요. 우리한테 계속 시정조치만 요구를 했습니다. 그 시정조치는 한국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입니다. 무엇보다 8월 15일 역사적인 날이죠. 이 광복절에 경축사를 통해서 시그널을 보냅니다. 계속되는 일본의 오만과 무례에도 대화의 손길을 내밀었어요. 그런데 이조차도 일본은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이 광복절에도 우리 정부는 고위급 관계자를 일본에 파견했지만 결과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1일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는 한일 외교부 장관 회담이 열려요. 하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었습니다. 지소미아를 파기한 세 번째 이유, 어차피 졸속 협정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지소미아는 체결 당시에도 반대가 굉장히 극심했던 사안입니다. 우선 2011년 이명박 정부 때로 거슬러 가보겠습니다. 당시 일본은 우리나라에 먼저 이 지소미아 체결을 요청하는데요.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해 정보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듬해 2012년 이명박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안건으로 지소미아를 상정해서 비밀리에 통과를 시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 사실이 드러났어요. 정말 반대 여론이 극심해졌고 결국 한일 양국의 최종 서면 직전에 무산됐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 10월 다시 지소미아 체결 논의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때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나라가 굉장히 혼란하고 어수선한 상태였습니다. 이 틈을 타서 국무회의에서 이 지소미아가 속전속결로 의결이 됐고요. 다음 날 주한 일본 대사가 서명함으로써 지소미아는 최종적으로 발효가 됩니다. 네 번째 이유, 실효성이 크게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정부 말미에 졸속으로 체결이 되긴 했지만 따지고 보면은 그걸 체결하기 전에도 그렇게 우리나라는 큰 문제가 없었던 거다, 이렇게 본 것도 있고, 실효성보다는 사실 상징성에 좀 더 의미가 있어요. 한국과 일본이 안보적으로 우방 국가가 된다, 협력 국가가 된다는데 좀 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고, 지소미아를 체결한 뒤에 주고받은 군사 정보가 고작 29건에 불과하다고 해요. 체결한 지 2년 9개월이 됐으니까 한 달에 단 한 건도 주고받지 않은 셈이거든요. 지소미아를 체결해도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다, 이렇게 본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리고 5번째 이유, 지소미아 대신 티사가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 티사는 한국, 미국, 일본 이 3국의 정보 공유 약정을 뜻하는데요.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이 3국이 2014년 12월 29일에 체결을 했어요. 이거를 앞서 맺어놓긴 했는데 2016년 11월에 지소미아가 체결이 돼버리니까 사실 티사는 더 이상 운용이 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지소미아가 종료가 되더라도 한국과 일본 간 군사정보 교류를 할 수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달라지는데, 티사는 북한 핵미사일과 관련된 정보를 교환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지소미아의 경우에는 이보다 좀 더 넓은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이런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가 나오기도 해요. 지소미아를 종료하면 주고받을 수 있는 군사정보의 폭이 너무 좁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기도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소미아가 체결된 이후에도 2년 9개월 동안 주고받은 정보가 고작 29건에 불과한 것, 그리고 29건의 정보조차도 모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관련 정보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얼마든지 티사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지소미아를 파기했으니 이제 한미동맹도 깨지는 것 아니냐, 미국도 우리를 버리는 카드로 쓸 거 아니냐. 군사 전문가, 외교 전문가들 얘기로는 미국은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 남한을 절대로 버리지 못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미국이 한미 동맹을 맺은 거는 사실 뭐 한국이 예뻐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미국 자국의 군사 이익을 위해서 북한, 중국, 러시아로 이어지는 이 동맹에 맞서기 위해서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한반도를 군사 요충지로 삼았고요. 해방 직후부터 오랫동안 우리나라를 우방국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미국이 한국을 버려요. 그러면 북한, 중국, 러시아가 가만히 둘까요? 6.25 전쟁에서도 미국이 우리나라를 전폭적으로 지원한 것은 만약에 북한에 의해서 남한이 공산화돼 버리면 북한, 러시아, 중국 동맹으로부터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로 한국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더구나 이 틈을 노리고 있는 게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이 한일 경제 전쟁에서 좀 손 놓고 방치하고 있던 미국과는 달리 중재자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한국, 중국, 일본 외교장관 회의가 열렸을 때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은 한국과 일본 갈등의 중재자를 자처했어요. 건설적인 태도로 풀어야 한다. 갈등이 삼국 협력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한국과 중국, 일본 이 3국의 교역은 20년 동안 4.5배나 증가했다. 먼 친척보다는 가까운 이웃이 낫다. 이런 말을 실감하고 있다면서 한국과 일본을 어떻게든 좀 풀어주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동북아시아 전략에 생긴 틈을 중국이 파고들면서 마치 해결사처럼 나서려고 하는데 미국이 과연 이것을 보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곧 다가오는 8월 29일은 경술국치 조약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9년 전인 1910년 8월 29일 일제가 대한제국의 통치권을 빼앗은 한일 병합조약을 강제로 체결해 우리의 국권을 빼앗긴 치욕적이고 슬픈 날입니다. 우리가 지소미아를 종료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일본 언론들에서 이렇게 실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 저는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여전히 식민지로 보고 있구나. 일본은 대국이고 한국은 소국인데 감히 소국이 대국에 대들어? 정말 믿을 수가 없다. 뭐 예를 들어서 한국 후회할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올 수 있는데 믿을 수 없다. 이 한마디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되질 않았어요. 확실한 건 우리는 이제 주권 국가고 일본은 여전히 전범 국가라는 겁니다. 이번 한일 경제전쟁을 일으킨 것도 아베 총리입니다. 제발 역사 반성 좀 하시고 자가당착과 함께 자업자득 하셨으면 부디 결자 해지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까요. 꼭 다시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